BTS입니다. BTS 활동 중단 논란 주제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룹 BTS가 단체 활동 잠정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BTS가 활동 중단을 한다는 건 BTS의 팬들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글로벌 이슈 중에 그럼요.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데뷔 9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6월 13일에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룹 중단 활동을 밝힌 것이 2022년 6월 14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9년 만에 지금 그룹 활동 중단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방탄TV의 이 찐 방탄회식. 그러니까 그들이 약간 음주도 곁들이면서 맛있는 먹거리들과 함께 그동안 9년 동안 이 활동했던 수레를 마음껏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그룹 활동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룹이 해체를 한 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해체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BTS 같은 경우는 9년 동안 쉼없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 대중문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멤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밝혔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리더 RM이죠. RM 같은 경우는 이 다이너마이트 때까지는 우리 팀이 내 손 안에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 손 위에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뒤에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이때부터 우리 팀이 어떤 팀인지 그러니까 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BTS가 곽강을 받았던 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BTS가 내놓고 있는 노래들 물론 노래와 칼군무 이런 것도 조명이 됐지만 노래에 담고 있는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던 그룹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 중단을 선언하게 된 데 있어서 멤버들의 어떤 개인의 성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K-팝 시스템 자체도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성장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슈가 같은 경우도 가사를 써야 되는데 가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쥐어짜서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기자의 꿈이 있었나 봐요. 네. 배우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돌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배우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 일은 모른다. 인생은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활동을 하면서 배우 활동도 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 믹스테이프 비정규 음반이라고 하죠. 믹스테이프로만 진행했던 솔로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는 상태고요. 그 첫 타자는 제이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다 보니까 외신들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단한다 이런 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과거보다 인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멤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다면 활동 중단이 납득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지금 방탄소년단 음반 낸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음반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BTS 9년간 활동 역사를 담은 앤솔로지 앨범 프루프죠. 네. 프루프 앨범이 발매 이후 일주일간 275만 장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맞아요.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굳이 앨범을 사지 않는 시대인데 일주일 사이에 275만 장을 팔아치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매된 앨범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거고요. 네. BTS 국내 음반 역대 첫 주 판매량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BTS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운 기록을 본인들이 지금도 역시 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게요. 활동 중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해외 팬들, 해외 외신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일단 뭐 여러 외신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BBC, 블룸버그 모두 이 BTS의 활동 중단을 보도하면서 팬들의 아쉬움과 응원의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한 외신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우리는 해체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냈다면 상당히 그쵸.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체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BTS에 대해서 기대한다, 응원한다 이런 팬들의 반응도 함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 멤버들이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의 입장, 뭐 고민들을 팬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팬들의 좀 공감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BTS의 이제 소속사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렇죠. 지금 소속사 빅히트 뮤직 사실 BTS 소속사 이 빅히트 뮤직 같은 경우는 방시혁 프로듀서가 만드는 그런 그쵸. 소속사죠. 근데 네. 사실 방시혁 소속사 그러니까 방시혁 프로듀서 자체는 프로듀서로 활동할 때는 상당히 히트곡이 많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가요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쵸. 프로듀서였어요. 하지만 본인이 따로 나와서 이 빅히트 뮤직을 차렸을 때는 사실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자체가 그렇게 뭐 풍족한 상황에서 이 지금 기획사를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흑수저 아이돌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랬죠. 하지만 기대를 가졌던 게 그래도 실력 있는 방시혁 프로듀서니까 BTS는 다를 거야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뭐 지금 하이브 상당히 성장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쵸. 지금 개별 활동 공식화했습니다. 이 개별 활동, 팀 활동과 병행하는 새로운 챕터. 그러니까 챕터 2라고 볼 수 있죠. 뭐 팀 활동만 했다면 그것이 챕터 1이었다면 지금 팀 활동 플러스 개별 활동 챕터 2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멤버 각자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네. 지금 레이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9년간 본인들 자신들의 길을 걸으면서 역사에 남을 기록을 만들었잖아요. 이 방탄소년단이 따로 또 같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대중문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그러니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도 한층 더 이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아까 제가 제이홉이 첫 타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이홉 이후에 나머지 6명의 멤버들 역시 개별 활동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이홉 같은 경우는 앨범을 미국에서 먼저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BTS가 이런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다 보니까 활동 중단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개별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챕터 2가 열렸다 뭐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BTS가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 뭐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들의 기록을 본인들이 깨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참 하나하나 짚으려면 저희가 아마 너무 이 많죠? 시간을 다 할애를 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세계 무대에서 K-팝의 존재, 뭐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대단한 것이 그쵸. 사실이었어요. 뭐 빅뱅도 있었고 엑소도 있었고 상당히 아시아권에서 주목받고 사랑받았던 이 보이 그룹들 많았습니다. 걸그룹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미국 시장을 석권했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인지도를 얻은 것에서 넘어서서 글로벌 팝스타가 됐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사실 지금 K 콘텐츠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10대와 20대 초반 세대 같은 경우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문화 뭐 가요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자체가 사실 변방에 속했던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방에서 주류로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전문가들의 네. 의견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사실 이 BTS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K-팝의 한계를 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바로 우리 언어예요.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로는
우리의 음악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이런 맞습니다. 편견, 고정관념마저도 깨버린 것이 바로 BTS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중음악의 확장성을 가져온 대표적인 보이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기획사, 뭐 JYP, SM, 또 그리고 양현석 씨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YG를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빅히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대형 기획사가 아님에도 성장을 한 흑수저 아이돌, 대표적인 흑수저 아이돌이죠. 네. 여기에는 사실 아미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쵸. 아미가 지금은 아주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전에 그 아미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커져서 이제는 어떤 팬덤의 비교 대상이 될 만한 팬덤이 저는 전혀 그쵸.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성장을 했는데 이 팬덤이 커지게 된 데는 BTS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칼군무와 음악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늘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BTS와 아미와의 소통 문법은 정치권에서도 배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왜 어느 정도 스타 반열에 오르고 또 글로벌 스타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면 상당히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성이 변해서가 아니라 이 어떤 생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BTS 멤버 7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로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상황에서도 늘 아미들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어떤 활동 중단 선언이 아미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아미들로 인해서 BTS의 영역이 상당히 커진 거고 BTS는 또 이런 아미들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이 팬덤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굉장히 신음하던 시기부터가 BTS의 전성기 중에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대기록을 기록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버터 뭐 이 두 개의 곡들은 그야말로 BTS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던 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 상들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잇따라 성적을 내면서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후보로 지명이 됐죠. 네. 그리고 지난해 3대 음악 시상식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대상에 해당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 장면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백악관도 백악관에 갔죠. 찾아서 그러니까 백악관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했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백악관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 노래로서 영향력을 과시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 또한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선 그룹이 바로 B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BTS 활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거 너무 한국식 이 공장식 아이돌 양산 시스템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터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의견 중에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식 아이돌 시스템 어떤 거냐면 일단 K-팝 아이돌 산업 기획사가 연습생을 뽑아요. 근데 요즘엔 연습생 중고생도 아니고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네, 연습생으로 뽑죠. 그렇게 해서 거의 데뷔가 뭐 고등학생쯤 내지는 20살경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생 기간이 꽤 긴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긴 연습생 기간 동안 대규모로 이 기획사에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데뷔를 하고 나면 투자금 그리고 추가 이익을 뽑아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을 뽑아내는 구조를 거의 한 7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아이돌 같은 경우는 처음 계약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7년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거의 7년 이후에 팀이 해체하면서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옳게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게 BTS가 그냥 대중 가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한 글로벌 스타가 된 건데
기획사, 소속사에서 일을 간과했다라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쉼 없이 스케줄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이런 공장형 아이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장식 아이돌 양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는 굉장히 좀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케이팝이 이만큼 올 수 있었고 이만큼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게 곪고 곪아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중가요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90년대를 사실 대중문화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때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대중 가수들 많습니다. 뭐 지금의 MZ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옛날 영상일 수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지 그쵸. 신승훈 씨. 근데 그때의 시스템과 지금의 시스템이 너무도 달라요. 그때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로 출발을 했어요. 그쵸.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그리고 신승훈 씨나 작사 작곡을 본인들이 다 했죠. 그리고 음악 프로듀서, 편곡하고 프로듀서하는 능력까지도 갖췄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뭔가 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주는 그런 위치에서 소속사가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등학생 때부터 끼가 있고 그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연습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엄청난 비용을 소속사가 감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장식 뭐 시스템이라고 폄하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스타들 뭐 사실 지금 BTS뿐만 아니라 또 이 블랙핑크도 굉장히 사랑받는 그쵸. 그룹이잖아요. 이런 그룹들이 다 그런 시스템 하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인 건 그런 시스템 하에서 나왔다고 한들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를 했고 팬덤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스케줄 관리라든지 상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BTS 같은 경우는 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번아웃 증후군이 생길 만도 합니다. 지금 데뷔가 9년인데 데뷔하고 활동한 게 9년인데 9년 동안 제대로 쉰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글로벌 인기를 얻어서 활동한 게 4년이에요. 4년 동안 세계 각지 여러 나라 그쵸.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온라인 콘서트 등을 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공장형 시스템으로 아이돌을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아이돌이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되기까지는 저는 소속사의 시스템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BTS 같은 경우 이 하이브가 조금 이 어떤 노선을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많은 뭐 이제 소속 회사, 뭐 기획사가 있는데 이런 빅히트와 BTS의 관계라든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보면서 좀 개선을 해나갈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례라고 할까요? 좀 본보기로 삼아서 좀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좀 롱런하고 그리고 서로 좀 발전적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BTS의 활동 중단 소식에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도 급락했는데요. 제가 또 누굽니까? 하이브의 주주 아니겠습니까? 하이브의 정말- 주주들이 참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처참합니다. 네, 그래서 참 개미들이 분통 터져 한다라는 맞습니다.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면 모르는데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갑작스럽게 활동 중단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개미들 너무 지금 화가 난다, 분노스럽다라는 표현까지도 쓰는 네,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해가 가는 게 지금 하이브 주가가 24.8% 폭락한 거죠. 급락했습니다. 14만 5천 원으로 거래가 마쳐진 상황이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네. 이 하이브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총 2조 원이 증발됐어요. 그러니까 BTS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하이브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게 하이브를 대체할 만한 그룹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BTS를 BTS, 대체할 만한 그룹이 그쵸. 하이브 내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뭐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나쁘긴 하지만 그렇죠. 꽤 높았어요. 이 주식 시장에서 하이브 주가 자체가 그렇죠. 높았던 이유는
거의 뭐 95%는 BTS 때문이었죠. 그럼요. 그런데 BTS가 활동을 중단하겠다,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 활동 잠정 중단 계획을 밝혔던 이제 BTS가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나서 막 외신에서도 보도가 쏟아지고 막 주가도 급락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막 논란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논란 진화에 직접 또 나서기도 했어요. 일단 해체라는 언급을 한 보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지금 이 논란 진화에 나서게 된 건데요. 해체가 아니라 저희가 방송 때도 내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팀 활동을 중단한 것이고요. 제이홉을 시작으로 모든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개별 활동에 나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활동 시작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기대를 갖는다면 사실 하이브 주가도 나중에 지금 개별 활동이 시작되면 조금 소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지금 팬덤 자체가 BTS 팬덤뿐만 아니라 이 멤버 7명 개별적인 이 멤버들에 대한 팬덤도 굉장히 확고한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개별 활동을 하게 되면 이 팬덤들이 역시나 움직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컨텐츠들이 사랑을 받게 되면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주가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자그마한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BTS 하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사실 군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위 선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군 입대 영향 때문에 이렇게 단체 활동 중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진영 하이브 이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이 국회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지 통과될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마청이죠. 진해 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2년생이에요. 2020년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한 이른바 BTS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입대 시기를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 30세가 되는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이렇게 없네요. 한 명을 빼고 6명이 활동을 할 수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팬들이 봤을 때 그쵸. 납득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개별 활동을 하겠다 목소리를 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분석도 어느 정도는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정치권이 BTS 관련해서 뭐 병역 면제해줘야 된다 아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결국엔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남성들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강력하게 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선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도 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또 나오게 되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